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지금 사연이 진짜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도 메일을 들어가 보거든요. 네. 답장을 다 못 해드리고 왔어요. 계속 사연이 오는데 우리가 한 주에 하나만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메일로 답변을 다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선영님 사연인데요. 게스트 분과 상황극을 한번 하고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연자님을 이제 유진님이 해주시고 제가 친구 역할을 할게요. 네. 큐. 여행 어땠어? 좋았어. 아, 좋았어? 그럼 너는 뭐 더 바라던 거 있었어? 말 안 할 것 같아? 아마 이 대화가 이 사연 소개를 들으면 청취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왜 이제 사연자님의 말문이 막히거나 더 할 말을 못했었을까?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희님. 저는 20대 후반이고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사이를 알게 된 건 3개월 정도 됐지만 매주 챙겨 듣고 있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최근에 친한 친구와 여행을 다녀왔는데 너무 실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회사에서 유명한 리조트 숙박권이 나왔는데 저한테 주셨어요. 선영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어디 갔다 오라고 여행 갔다 오라고 이렇게 숙박권을 주신 거네요. 네. 이렇게 숙박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당장 파티원 구하죠. 나랑 놀러 갈 사람. 아, 여행 갈 사람 이렇게 구한 거죠. 그래서 선영님 또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같이 갈 사람을 구해서 다행히도 일정이 맞는 친구가 있어서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이 숙박권의 금액으로 봤었을 때 큰 금액이고, 왜냐면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끼어 있으면 뭐 한 번 자면 일단 2인이라고 해도 뭐 15만 원, 20만 원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훨씬 넘죠, 요즘은.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한테도 말을 했대요. 이 정도 되는 숙박권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솔직하게 친구들 입장에서는 땡큐잖아요. 그쵸. 빨리 따라가야지. 무조건 숙박권, 숙박 비용이 줄어든 거니까. 그쵸. 근데 이선영님의 생각과 다르게 또 다른 상황이 생긴 거죠. 제 덕분에 숙박비도 안 들고 제공해주는 패키지가 있어서 다른 부수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여행을 했어요. 근데 같이 다니는 동안 친구가 고맙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저한테 어떤 고마움 표시도 안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을 갔었을 때 네. 유진님이 이 당사자라고 생각했었을 때 저는 일단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갔는데 예를 들면 친구라면 여행을 당일날 만나잖아요. 네. 만났었을 때부터 고마워라든지 아니면 같이 가자라고 이제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제 갈 거야라고 톡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통화를 하거나. 그랬을 때부터라도 이 친구분이 그 뭐 말이 고맙다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뭔가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줄게라든지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선영님 입장에서는 얘가 언제 하나 그쵸.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칵테일 바에 가서 술을 먹을 때도 더치페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지났을 때는 그냥 여행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해를 해줬는데 둘째 날 가서 뭔가 좋은 분위기 때 원래 뭐 친구라면 내가 이거 사줄게 이럴 수 있는데 이걸 안 한 거죠. 거기서 더 실망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도 작은 비용들도 한 번쯤은 내주지 않을까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어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일단 선영님은 진짜 착한 분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못 찾는 사람은 저 당장 얘기했죠. 그 술 마실 때 칵테일 마시면서 야, 너 너무한 이거 거 아니냐 이거? 맞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말하다가 그냥 나가거나 그렇죠. 먼저 방에 들어와 버리거나 아니면 술값 안 내고 그냥 나가버리던가.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선영님이 많이 참으셨고 이해해 주셨던 것 같은데 생색을 내볼까 하다가 오랜만에 여행이라서 즐겁게
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밥 한 끼라든지 다른 무언가 기대했던 제가 속이 좁은 걸까요? 진짜 천사입니다. 아, 근데 진짜 마지막 날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마지막 날에 기념품점에 같이 들려서 제가 여행은 어땠는지 물었는데 좋았어라면서 자기 부모님 것만 사는 친구를 보면서 더 욕할 마음도 사라졌어요. 아이고. 아까 우리가 상황극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 이 선영님은 마지막 날이니까 같이 둘이 여행을 했었으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좋았냐고. 근데 이 친구분이 어떻게 보면 눈치가 진짜 없거나 아니면 이 선영님을 너무 편하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우리가 표현하자면 만만하게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친구 관계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고마운 표현이라든지 뭔가 가졌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님 것만 사는 친구를 보고 실망을 했고 욕할 마음도 사라지시고 선영님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받았으면 그래도 친구한테 고맙다는 인사, 뭐 밥을 사거나 아니면 뭔가를 못 사줘도 말이라도 진짜 그쵸. 잘해주면 청년빛을 갚는 건데 이걸 안에서 진짜 이 친구한테 실망했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고 가장 큰 후회가 된 게 이 톡방에다가 이 숙박권 있다 말한 것까지 후회가 되는 거죠. 안돼. 왜냐면 나는 진짜 기분 좋게 친한 친구들 있는 톡방에 여행 가자 그랬는데 그 톡방에 되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었어요. 어이. 같이 갔는데 나는 진짜 선의와 호의 뭐랄까 내가 베풀 수 있는 거를 나름 베풀었는데 최대한으로. 친구는 너무 당연하듯이 혼자서 여행을 즐겼거나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얘기해봐야 될 게 친한 친구한테 실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친한 관계일수록 실망은 더 크게 될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럴 때 말을 해야 될 때 누군가는 눈치를 볼 때도 있고 누군가는 말을 아예 못 하잖아요. 네. 유진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 사이에 일단 그 기류가 있잖아요. 서로 뭔가 서운하거나 오해가 쌓이면은 네네. 살짝 뭔가 어색해진다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저는 제가 스스로 못 견뎌서 못 참는 편이군요. 먼저 물어봐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해줘야 내가 이렇게 말이 술술 나와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좋죠. 네. 나 너한테 서운했어. 이러이러해서 서운했다. 아, 그러면 내가 오해를 풀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긴 거네. 네. 너가 서운했던 거 이런 건데 나도 그때 너의 그런 감정을 좀 몰랐던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또 맞아요, 얘기를 할 수 맞아요.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가 더 쌓인 거네요.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사연자님께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말하는 것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타이밍을 놓치신 건 맞아요. 네. 이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맞아요. 친구가 먼저 해줄 거라는 생각하잖아요. 맞아. 우리가 봤었을 때도 지금 이게 뭐 작은 선물을 줬거나 뭐 이렇게 사소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는 건 3박 4일을 가는 거고 숙박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도 아까 금액으로 금액이 크죠. 큰 거고 여행 갔었을 때 숙소가 좋으면 진짜 여행이 좋아질 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더 기대했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연자님이 놓쳤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면은 좀 고민되긴 할 텐데 친구분이랑 얼만큼 알고 지냈는지 사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럼? 일단 말을 하는 경우라면 말을 하는 경우라면 계속 이 친구랑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은 정도의 내가 추억을 쌓은 게 많고 그쵸. 이 추억을 날려버리기에는 이 친구가 나한테 그래도 지금 한 번은 나쁘게 했지만 이제까지 사소하게끔 좋아했던 게 있어. 네. 이런 거 찾는 거죠, 뭐. 이 친구는 원래 좋은 친구인데 약간 이 점만 약간 걸린다. 모든 건 다 좋은데 그러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말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이제까지 이 사연자님에 대해서 진짜 가볍게 생각한 친구일 수도 있다. 왜냐면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가 봤었을 때 지금 20대 후반이잖아요. 네. 그래도 20대를 같이 보냈던 사이인데 이 정도로 뭐랄까 눈치가 없는 친구라면
저였으면 30대가 되기 전에 정리해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오. 이게 뭐 알고 지낸 지 1, 2년이라면 뭐 사소한 걸 놓치거나 아니면 이런 표현이 서툴거나 아니면 뭔가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많을 수 있는데 뭐 지금 봤었을 때 5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9년 뭐 더 길 수도 그쵸. 있잖아. 20대 후반이라면. 네. 근데 나랑 여행 가는데 너무 몰라. 내가 3박 4일 동안 기다려야 돼. 그리고 지금 끝나고 여행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는 속 터지는 일이 아,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해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친구가 다시 바뀌는 게 없나? 네, 바뀌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무언가 같이 해야 되거나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표현할 때 있잖아요. 고마움이라든지. 네. 그런 걸 계속 놓칠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말로 해서 안 풀려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봤었을 때 이거를 물질적으로 보나 정신적으로 보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그냥 너무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서 내가 감정 소모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보면 내가 너한테 숙박 비용이라는 큰 금액을 해주는데 왜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고 그치. 예를 들면 너희 아버지한테 정말 고맙다라는 이런 뭔가 말이라도. 작은 말 하나라도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영님이 못 느꼈다라는 거라면 그 친구분이 더 그 했어야지. 친구가 조금 더 했거나 뭔가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었을 때도 이거는 이 선영님의 친구분이 받고 있는 더 좋은 혜택을 누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건 이 부분 같아요. 이 친구분이 왜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을까? 이거는 진짜 사람 마음을 알 수 없거든요. 맞아. 근데 이건 물어보고 싶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는 이게 이 선영님이 이 친구한테 가자고 하면서 이 친구분이 처음부터 뻔뻔한 사람이었었을까?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거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더 있었으면. 그래서 저는 이 단톡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친구랑 좀 친한 친구가 있을 거네. 6명이든 뭐 8명이든 다 친한 게 아니잖아요. 유독 예전에 친한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같이 하면서 그쵸.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있으면 말을 해줄 것 같아요. 한 어떻게? 친구한테. 어떻게? 나 여행 갔다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도 나름 객관적으로 볼 거 아니야. 그쵸, 그 제3자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보면 내가 마음이 풀릴 수 있는데 그치. 걔 원래 그런 애야. 나도 맨날 밥 사주면 고맙다는 얘기 못 들어. 그럼 당장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톡방에서 나가야 될 사람 그 친구가 되는 게 맞죠. 맞죠. 그쵸. 왜냐면 나만 그 느낀 게 친구의 아니니까. 편은 없고 이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뻔뻔함이라는 걸 장착하고 이 톡방에 있으면서 뭔가 좋은 정보라든가 아니 톡방에 원래 숨기는 게 되게 많잖아. 뭐 친구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공유했었을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확인해야 될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선영님께서 친한 친구를 통해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서 직접 얘기를 하거나. 네. 근데 친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네. 지금 이 같이 간 친구랑은 이미 감정적으로 나빠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니 꼭 내가 들릴 것 같은데 안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해석하기로 바로 그냥 들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친구 중에 뭐 지인 중에 나의 호의를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그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좋다. 그 상대방이 너무 좋아. 이러면은 저는 계속 선물 공세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도 하는 성격이군요. 하다가 지치면은 그땐 포기하는데 지치기 전까지는 계속 애정 공세를 해요. 그럼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친구인데 나한테 막 다가오려는 친한 지인이거나 아니면 후배거나 뭐 선배가 있다면 어때요?
저는 근데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을 아, 안 그런 해보. 걸 경험해 본 적 네. 없어요. 나한테 와? 나 너무 좋아 이거예요. 저는. 나한테 와줘. 그런 건 없었어요. 내가 잘해줄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어요. 뭔가 사랑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친구를 만나지는 못했다. 네. 저는 근데 이거 같아요. 이 호의를 몰라주거나 나의 배려를 몰라줬었을 때는 어릴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왜 이걸 모를까? 이걸 왜 내가 다 말을 해줘야 맞아요. 할까? 이 생각부터 들거든요. 맞아. 지칠 때도 있어요. 있기는. 네, 그 지치는 게 오히려 감정적으로 가장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모든 게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조금 그 포용이 커지잖아요. 맞아.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네. 어릴 때는 막 서로 묻고 뜯고 아니면 화낼 거 화내고 하지만 이제는 저 사람 한번 이해해줘야지 하는데 이해해주는 게 안 될 때 이게 그 상대가 나의 호의라든지 배려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줬었을 때 모를 때 그게 아마 조금 더 이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표현하자면 이 감정을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아마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럼 이런 행동을 하면 진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친구 관계 안에서. 저는 약간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친구들.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뭐 내가 예를 들면은 여기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회가 생겨서 같이 여행을 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하게 어차피 남는 티켓인데 네네. 내가 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친구 덕분에 여행을 간 거기 때문에 나는 말이라도 진짜 하다못해 말이라도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너무 좋은 추억 생겼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을 할 타이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3박 4일이라는 시간은 진짜 긴 응.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1박 2일을 가거나 하루를 갔었으면 이거는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날 일단 즐겁게 재밌게 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만 이 3박 4일 동안 말 안 했던 거는 이 친구분이 확실히 잘못한 거라고 보이고 네. 아니 그리고 3박 4일이 아닐 거예요. 그 네네네. 전에 카톡에서부터 나 갈래. 그럼 그렇죠. 따로 단톡이든 개인톡이든 뭔가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요 3박 4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선영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한 달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여행 앞뒤 상황으로. 그럼 혹시 친구가 계속 밥을 얻어먹어. 네. 유진님을 만날 때마다. 네. 만나자고 먼저 말하는데 밥은 계속 얻어먹어. 네. 언제까지 밥을 사줄 거예요? 몇 번까지 가능한지. 아까 내가 좋아하면 계속 해줬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청취자가 들었었을 때는 이 횟수로 보면 딱 인지하잖아요. 그쵸. 무한한 건 없다는 걸 아니까. 그쵸.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저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계속 사줄래요. 계속 사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친구가 돈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갑자기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네. 아니면 진짜 계속 내주다가 한번 언지를 딱 주겠죠. 너 밥은 근데 왜 맨날 내가 사냐? 약간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의 이렇게 능글맞게 얘기하면서 이 친구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진짜 뭐 갑자기 돈을 어디 다 썼거나 아니면 뭔가 사면서 쓸 때가 있잖아. 원래 20대일 때는 그쵸, 뭐 사고 싶은 많으니까. 것도 많고 아니면 어딘가에 쓰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친구니까 그 뭐랄까 약간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자존심. 친구한테 말할 수도 있지만 그쵸. 말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죠. 쉽지 않죠. 네. 원래 그게 연인 관계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돈이 없었을 때도. 더군다나 경제적인 거는 더 말하기 맞아요. 힘들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게 경제적인 거라든지 그냥 의가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는 거는 이해해주는 범위가 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조금 연애 사연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게 내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있다거나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성적인 무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내 친한 친구가 먼저 다가선다거나 이랬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정 말고 사랑에 무언가 한 스푼이 들어간다면 사랑까지도 유진님은 내려놓나요?
아,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말도 안 하고 손절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친구랑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쵸. 말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과 우정은 항상 어려워. 그런 상황은 있었던 적 없죠. 예를 들면 원래 한 사람을 이렇게 짝사랑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쵸. 친구들도 많았고, 저도 많았고. 그럴 때는 어떤 생각했어요? 그럼 그냥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같이 이렇게 밥을 먹거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친구가 네. 나 그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어. 네.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랬을 때는 어떨 것 같아? 그럼 일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좋아해 그러면서. 저는, 어떡하지? 그 친구가, 친구는 진심으로 나한테 고민을 얘기한 거죠. 네, 그쵸.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얼만큼 빠져있느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많이 빠져있으면 제가. 아니면 내가 먼저 좋아했다, 뭐 이런 걸 들 수 있겠네. 언제부터 좋아했는데? 물어보고. 시기적으로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사람은 그 오빠네요. 뭘 해도 그니까, 이득이네요. 그니까. 친구들 관계는 서로가 이렇게 셈을 내거나 질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깨질 수도 있는 관계 혼자만 지금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손절한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20대 때는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랑은 손절을 했어. 그러니까 술만 먹자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자리만 같이 하자고 하는. 예를 들면 선배 중에서 밥을 먹지 않아 하고 맨날 어디 술 먹으면 거기 와. 술 마시자고? 학교 앞에 여기 술 먹고 있으면 와. 아니 내가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도 계속 가는 건 쉽지 않은데 그쵸. 자기가 있을 때마다 부르는데 술자리야. 그러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선배라든지 이런 친구는 손절해야 된다. 내가 너의 술 친구가 아니다. 이랬던 것 같고 다음으로 이런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이게 남자들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동성끼리 모였었을 때는 네. 그 이성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원래 우리가 뭐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당연히 술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가볍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랑 만나도 내가 연애 고민을 털어놓거나 맞아요. 내가 썸을 타는데 말을 해도 되게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였다면 저는 손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죠? 진짜 연락을 안 하다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도움을 받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근데 저는 이거를 1년 정도로 뒀어요. 1년 이상이 됐는데 연락을 1년 이상 안 했잖아요. 안 하다가 갑자기 뭐 결혼식을 와줘. 아니면 뭐 이거 가입하면 내가 인센티브를 받아 하면서 가입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이거 하나 여기다가 추천해줘. 이런 거라면 저는 손절해야 된다. 맞네요. 왜냐면 서로 관계를 안 쌓아간 거잖아. 친구 관계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아팠거나 아니면 해외에 갔거나 이런 상황이면 이해가 되는데 1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뭐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니까 그때는 저도 손절을 했고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친구를 손절하는 게 우리가 추억이라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친구 아니에요. 지인, 뭐 선배, 후배. 제가 딱 하는 방법은 무조건 일단 말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말을 해요? 이제 연락을 안 하면 좋겠다.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잠깐 연락을 안 받는 줄 알아. 맞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뭐 내가 밖에 있다가 왔는데 이건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고 내가 느껴졌으니까. 아니면 카톡으로 왔잖아요. 카톡으로 뭐 갑자기 자기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답장이 싫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계속 연락이 올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 사람도 인지하게끔. 너와 나의 관계가 예전에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말해줬었을 때 이 관계가 조금은 더 빨리 정리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냥 진짜 전화만 안 받거나 카톡도 대답 안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죠. 뭐 어떨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내가 지인이랑 손절해야 될 때가 온다면 냉정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유진님은 이 여린 마음으로 그 친구 한 번 더 연락 받아줘야지 하다가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저로서는 계속 연락이 오면 연락은 받아줄 것 같은데 그 텀이 좀 길겠죠. 옛날엔 바로바로 바로바로 연락을 해줬는데 했다면. 그러면서 친구가 또 눈치를 챌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유진이는 원래 바로바로 답장을 해주는 친구였는데 네, 맞아. 아니니까. 네, 아니면 알아야죠. 어. 그거까지 모르면 그러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친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연자님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죠. 저도 다 속상한데 지금. 여행을 가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인데 기분 좋은 걸 하러 갔다가 나빠서 오히려 왔으니. 내 마음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나의 친구의 관계까지 이렇게 알게 된 거니까 이거는 조금 마음 아픈 일이고 속상하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긴 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 친구와의 관계를 지금 정리하지 않거나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뭐든 간에. 좋은 친구라면 내가 한 번 더 연락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오해를 풀 수 있고 근데 이 친구가 반응이 너무 시큰둥하다. 맞아요. 그럼 빨리 손절하고 일단 다른 친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물어보는 것은 게 나쁘지 않은 거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서현웅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